연구공간 삐딱시던 삐딱한 날들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연구공간 삐딱시선의 영화평론 담당자 이태영 연구원의 초간단 영화가 제작된 날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원활하게 촬영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삐딱한 날들의 반고정 게스트라 볼 수 있는 이상연구원과 드디어 이태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블루라벨의 이데이가 부릅니다. 락앤롤. 블루라벨의 이데이가 부른 락앤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먼저 미상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좀만 좀 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큽니다. 자, 이태영의 무비어에 드디어 이태영 씨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삐딱한 날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데뷔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삐딱시선의 히어로 삐딱시선의 아주 한몫을 한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이태영의 무비어가 등장했는데 미상연구원은 이태영의 무비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서 살고 있었나요? 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녹음에 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는 현재 어느 영화제에 출품하는 건가요? 이태영 연구원? 예, 그 초단편 영화제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출품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나마 오늘 공개할 생각은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탑 시크릿입니다. 탑시크릿.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오늘 미상연구원은 영화 찍을 때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습니까? 뭐 막힌다 싶으면 아이디어도 좀 주고 아이디어. 뭐 줄 들고 있거나 손 들고 있을 사람이 없으면 뭐 들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있는 사람들이죠. 뭐 시다바리. 아, 시다바리까지. 아, 근데 오늘 본인이 제공한 주요한 아이디어가 있었나요?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이 안 됐습니까? 이태용 연구원 왜 오늘 그 아이디어를 채택 안 했나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 채택이 됐답니다. 아니 그 채택이 안 됐다기보다는 우리 영화랑 다른 틀니의 그런 아이디어가 아,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부분의 주제를 갖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아이디어 던진 거에서 뭐 그렇게 크게 서운하거나 뭐 그런 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네, 이태영의 무비어에서 이태영 연구원이 최근에 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세요?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명 그런 거 됩니까? 실명. 그 사람 이미 그 연예인이면 실명 번호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그냥 하면은 괜찮습니다. 잠깐. 네? 본인이 불쾌함을 그러면 표현할 것 같아서. 그러면 한 이제 여 배우가 이태영의 무비어에서 거론되면서 사진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렇죠. 사진 물론 문제가 이제 있었죠. 저희가 잘못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 초상권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네. 근데 뭐 잘 사과하고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혹시 그거 처음에 그 일이 터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 그때 참 답답하고 이런 게 처음이라서 참 이거 어떻게 되나 욕이 막 나왔습니다. 예, 영공과 비탁시선이 2016년 1월 1일에 생긴 이후로 가장 크게 연구원들이 긴장했던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그렇죠. 가나? 드디어 이제 한 명이 잡혀가나?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 배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가요? 네, 여배우입니까? 그러니까 남자 배우입니까? 당연히 여배우죠. 여배우인가요? 네. 그렇군요. 저 잠깐 여배우였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지금은 배우가 아닌가요? 은퇴하지 않았을까요? 아우. 아니 분명히 은퇴했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 또 영화 나온답니다. 이번에 2월달에 가족의 재구성인가? 뭐 영화 나온다는데요? 가족의 재구성이요? 그러면 네. 그거 나름 메이저 영화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B급 네. 영화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퇴한 게 아니네요. 아니면은 은퇴 전에 여러 편 찍은 게 아닐까요? 여러 편? 그렇군요. 그러면 이태영의 무비어가 실제적으로 그녀를 은퇴시킨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여배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녀가 분명히 이태영의 무비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도 그 배우가 이태영의 무비어 글에다가 댓글을 단 적이 한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있었는데 아마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너 언젠가 내가 잡아낸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사과하실 생각 있는지? 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가 그녀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해보시죠. 제가 참 좋아했던 울지 말고요. 아니요, 저 울면 안 됩니다. 안 웁니다. 지금 화면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눈물을 닦으시고요.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네. 네, 참, 그 여러 배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거론한 여배우들, 네. 뭐 한나, 이채담 등등 해서 참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물론 사진은 저희가 잘못한 거 맞죠. 네네. 그 전까지는 뭐 전혀 뭐 우리가 뭐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과문도 그랬나, 저희가 예. 달았고, 네네. 그럼 그 배우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제가 뭣도 모르고 그 리뷰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설마 그 사진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분 상할 줄 몰랐어요, 제가. 네. 네, 제가 차마 그거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냥 한번 그냥 글만 있으니까 좀 그래가지고 뭔가 사진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넣었는데 이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제가 참 그 배우에게 참 죄송한 게 듭니다. 죄송한 느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먼 훗날에 영공과 피탁시선 블로그에 오셔서 혹시 듣게 되셨을 때 이태영 연구원이 가슴 깊이 사과하는 멘트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그러면 최신에 나온 영화 중에 가장 핫했던 건 이태영 연구원 뭐였나요? 가장 핫했던 거는 바로 우리 한나의 아주 예. 뭐라 해야 될까요? 작품이 어떤 거죠? 너무 많죠. 하나만 좀 혹시 잡아서 할 수 없을까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맛있는 워킹걸? 맛있는 워킹걸. 네. 네. 미상연구원도 봤습니까? 저는 그 장르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 국내 작품보다는 해외 쪽으로 그 대부분 제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품번이 있고 제목이 없는. 제목도 엄밀히 말하면은 뭐 없진 않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또 이 분야에 거의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랭킹을 갖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같이 막 뭐 품번 찾고 뭐 그런 사람들 세상은 넓더라고요. 참 저도 네. 앞으로 더 정진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예, 그렇죠. 정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워킹걸 외에는 이태영 거 혹시 또 뭐 좋은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에로 영화라고 비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그 에로 영화들이 나름 또 수준 있는 작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혹시 그렇죠. 요즘에 좀 뭐 추천하고 싶은 그런 거 있을까요? 추천이라 좀 예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네. 혹시 저처럼 영화 쪽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수상한 언니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상한 언니들이요. 예, 그게 이제 여자 감독과 네. 여자 스텝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성 영화팀이 리뷰 영화를 만드는 건데. 썼던 걸 예, 맞습니다. 기억이 예. 나요. 예, 맞아요. 네네. 예. 그 영화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그 예전에 그 학교 다닐 생각 나고 네. 참 그 저처럼 영화 꿈꾸는 사람들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단순한 에로 영화긴 하지만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다. 네, 딱 됩니다. 그게 나름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찍으면서 생기는 배우와 감독 간의 트러블 네. 그런 거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럼 감독이 내가 하겠다. 여자 배우를 못 구한 상태에서 그냥 감독이 배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옷을 벗겠다. 저 이거 보고 감동을 먹었어. 감동을 받았다. 네. 그렇게 저도 자기의 감동을 작품을 위해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영화가 나름 결말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어때요? 뭐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네.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에로 영화라고 하는 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올해 34살이 된 제가 어렸을 때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보던 거하고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나름 스토리도 있고 양은 어떤 정도 체위를 표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심각하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 영화에 대해서 미상연구원이 좀 관심을 가질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한국 에로 영화에 대해서? 없습니다. 오로지 외국 겁니까? 따지고 보면 국산 신토불이라고 네.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 여자한테 더 끌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족같은 규제 아닙니까? 이 바닥도 좀 규제 완화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군요.
아이고 참. 참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내가 많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럼 이태영 연구원은 네. 훗날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지만 혹시 나중에 B급 영화 이런 거 연출할 생각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에로 영화 같은 거라고 사람들이 폄하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네, 그 그렇죠. 영화도 예술로 생각하고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개인적으로 복만대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복만대 감독님 영화는 저도 복만대 감독님 욕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복만대 감독 영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네. 아티스트 복만대 네. 재밌어요 그거. 네. 재밌다는 거 그거. 그렇군요. 아 잠시만요. 복만대 감독에 대한 이태영 연구원의 분석은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도 없는 술과 담배 연기 사이로 흐르던 음악 기억의 시간은 멈추고 난 다시 어둠 속을 헤매이며 걸어가고 있어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르겠어
블루라벨의 이데이가 부른 락앤롤 듣고 오시다가 또 들으신 노래는 데이드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데이가 좋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태영 연구원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네. 복만대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의 뭐 아티스트 복만대 이런 영화를 봐도 우리 에로 영화 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볼 수 있죠. 충분히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럼 화제를 좀 바꿔서 생각을 했는데 에로 영화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성재기님 그분이 남긴 명언 중에 명언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동을 통해서 남성은 남성의 욕망을 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야동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 지금 두 분 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는 것도 같은데. 전 살짝이 아니라 격하게 끄덕입니다. 그렇죠. 성대기 씨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좀 있어요. 그가 뭐 정치적으로 잘못됐든 안 됐든 간에 남성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다는 점은 좀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난상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노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좀 견해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좀 말씀을 좀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해주시죠.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미상연구원 시작하시죠. 뭐 간단하게 일단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네. 라면, 라면, 비누, 치약, 쌀 공통점이 뭡니까? 생필품입니다. 야, 포르노가 생필품이다. 근데 여기서 포르노의 정의를 좀 정확히 내리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포르노가 뭡니까? 에로하고 다른 점. 옛날에 제가 이 차이점을 누가 알려줬냐면 고3 때. 예, 설마? 네. 고3 때 뭐 공관장님이 그때 저였군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라면을 먹어도 뭐 짜파게티 따로 있고 신라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좀 구분이 되면서 조금은 성장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군요. 제 근데 분류법을 듣고. 네. 근데 아무튼 그 둘의 차이점은 에로는 사랑이 들어가고 포르노는 그 사랑 뭐 그런 요소가 없는 데서 차이가 온다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사랑. 말 그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르노에서 좀 발견되기 어렵다. 이태영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포르노는 잘 모르겠고, 네. 저는 only 일본 AV입니다. 그렇군요. AV에 대해서만. 예. 그렇게 그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일본 AV나 각종 AV는 뭐 국적마다도 참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난상 토론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포르노는 우리 사회에서 규제돼야 된다고 두 분은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저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포르노에도 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뭐 아동 포르노 뭐 이런 건 진짜 강력하게 규제해야죠. 뭐 그런 거는 찬성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면요. 그 외에 그러니까 딱 상식적인 선에서 포르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네. 아리따운 성인 여성 집에 가고 싶다. 성인 여성이 나와서 예.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오이 치카사, 소라 아오이, 스즈노 마나, 네. 뭐 많은 그러니까 뭐 예쁜 여성이 나와서 행위를 하는 네. 성인 여성이 나오는 거면 저는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가 아니고 탄압이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네. 탄압이란 표현. 네. 아까 처음에 공관장님이 얘기를 시작하실 때 고성재기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남성은 포르노를 통해서 욕망을 분출한다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좀 그 말이 심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나 그 성인물을 더 음지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그 컴퓨터에 이제 20살이 넘어서 컴퓨터에 야동을 좀 많이 쌓아놨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컴퓨터를 좀 잘하세요. 그래서
컴퓨터에 뒤져보면서 저 쌍놈 새끼는 뭐 컴퓨터에는 죄 이런 것만 받아놓냐고 막 뭐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잘못입니까? 성인이 성임을 보는 것이 잘못이냐? 나는 명언이네요. 네, 그리고 아니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성인이 보라고 있는 게 성인물인데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20살이 넘은 사람도 이걸 쉬쉬하면서 보고 무슨 아니 뭐 박정희 시대 무슨 뭐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네. 진짜 이거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해외 아니 뭐 국내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해외 사이트도 지들이 막아요 그거. 아니 그럴 돈으로 그 가난한 애들 뭐 쌀이나 사다 주고 그러지. 아우 성질나. 예, 제가 지금 녹음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미상연구원이 보였던 음폭과 지금 말하고 있는 음폭의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엄청 목소리가 크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예. 그 아무튼 뭐 방금 전에 좀 격하게 얘기했는데 네. 저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이태용 우리가 아까 잠깐 방송 끄고 했던 얘긴데 우리가 게스트들 여러 명이서 얘기하는 게 첫 방송이라. 네. 근데 중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뭐 두 분 다 뭐 얼마든지 뭐 우리가 그럼요. 뭐 이태용 연구원도 뭐 그렇게 많이 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송년회 때 보고 오늘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원래 연말 2017년 연말에 또 만나는 건데 너무 연초에 또 만났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 공관장님이랑은 뭐 지금 뭐 본 지 한 달이 좀 안 됐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함께한 거의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25일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주 행복했죠. 그때 둘이 같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이태용 연구원은 그렇다면 일본 AV에 대해서 예. 이것이 일본 AV의 미덕이다. 우리 산업이 배워야 되는 게 있다. 뭐 이런 생각 혹시 있나요? 미덕까지는 없고 미덕은 없어요? 그 일본 AV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AV 여자들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얼굴도 반말하고 괜찮고 몸매도. 그런 사람 근데- 찍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걸 왜 할까? 이런 그래도 됩니다. 왜 할까? 실제로도 그 이름이 아까 생각 안 나는데 딱 작품 하나만 찍고 은퇴한 애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때가 2011년인가 그럴걸요 아마. 네. 갑자기 이름 생각 나는데 그 배우가 하나 찍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댓글만 달렸던 댓글이 이거 왜 하냐? 빨리 나가라. 근데 그냥 나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지금. 그렇게 한 편만 찍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애인데 예, 너 그렇죠. 왜 하냐? 예. 이런 시선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당시 나이 그 배우 나이가 딱 20. 어리고. 그렇다면 그녀들은 왜 그렇게 AV 같은 걸 찍을까요? 그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는 AV가 거의 연예인. 그렇죠. 우리하고는 약간 달라요 우리랑은.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네요. 생각해 보면 소라 소라 아오이, 아오이죠. 소라 아오이 같은 경우도 국민 배우죠. 저희는 몰랐는데 저는 그냥 에로 영화만 찍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 포르노 배우더라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뭔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소라 아오이가 찍은 포르노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뭐 탐정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예. 있죠. 영화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에로티시즘을 이용해서 어떤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한테 복수해주고 그래서 그 남자를 검거하고 뭐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에로는 봤는데 알고 보니까 심각한 포르노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 사람 한국에 오고 그러면 거의 배우 취급받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맞아 그랬어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쪽으로 탄압을 해서 하다못해 일본으로 따지면은 일본 그냥 성인 배우가 왔을 때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보면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고. 그렇군요. 좀 그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두 분은? 이태용 영우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이 정말 아까 미상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너무 음지로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할 정도로.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든지 음지로 몰면은 더 음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오늘 2월 6일이죠? 오늘 5일입니다. 5일. 2월 5일 오늘 오면서 보니까 어떤 뭐 강력 뭐 성범죄 일어난 기사를 봤는데 네. 더 음지로 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 하나 좀 남성으로서 저는 대답하지 않겠지만 두 분이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에로 영화든 포르노 영화든 그냥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죠. 보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영상을 눈으로 보기만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태영 연구는 어떤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남성들이 에로 영화를 보면서 포르노를 보면서 좋아 나도 저거 언젠가 해볼 거야.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저거 보고 나가서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참 많잖아요. 그 에로 영화 보기 전에 남자가 욕망에 들끓었다가 보고 나면 불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현자가 돼 있잖아요. 모든 속세의 번뇌로부터 다 벗어난 그런 모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욕망 해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저는 그런 걸 보기 전에는 정말 뭐 저 자체가 하나의 불덩이죠. 그러니까 보기 전에는 진짜 온 몸뿐만 아니라 정신이 들끓어요 아주. 근데 보고 나면은 이제 뭐 세계 평화에 대해 생각을 하고 괜히 지나가는 뭐 유니세프에 얼마 정도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뭐 30분 있으면 없어집니다만. 예, 그렇죠. 그런데 방금 공관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봄으로써 남자들은 그런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판타지예요. 예를 들면은 판타지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판타지 소설 보고 나서 뭐 무슨 뭐 쇠로 된 갑옷 입고 칼 차고 다니고 뭐 지하철 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남자들도 그냥 해소의 욕구고 그리고 정상 진짜 어지간하게 사회성이 없고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판타지랑 현실을 구분 못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문란해졌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하철역 안에서 대놓고 포르노 틀어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다는 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의 욕망을 달래는 겁니다. 잠깐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지하철에서 보면서 달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이태영 연구가 오늘 찍은 영화는 전혀 이런 내용들과 상관이 없는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오늘 찍은 영화는 또 이태영 연구원이 약간 섹스와 관련돼 있는 영화에 대한 리뷰를 쓰고 있지만 오늘 촬영한 영화는 또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요런 쪽 영화만 찍고 요런 쪽 생각만 하는 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아까 얘기한 복만대 감독도 그 봉준호 감독 그 헐리우드에서 찍은 영화 뭐였죠? 설국열차. 설국열차에 나오는 배드씬을 봉준호 감독이 복만대 감독한테 찍어보지 않겠냐 해서 찍었다고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복만대 감독이 그 전에 찍은 공포 영화가 있어요. 신데렐라.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신데렐라 감독이 복만대 감독인데 뭐 그렇다고 에로 영화가 지금 공포 영화라고 해서 뭐 B급 이런 영화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재밌고 맞고 뭐 배우도 신세경 씨를 저는 그때 하이킥으로 처음 본 게 아니고 그걸로 처음 봤고요. 근데 영화 자체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거는 선입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의 틴토 브라스라는 에로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에로 영화 감독의 에로 영화의 거장이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좀 힘들죠. 네. 틴토 브라스 감독 영화는 다들 포르노에 좀 질리신 분들은 이제 보면은 메시지도 있고 그분 영화들 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렇죠. 인간의 욕망은 참 많아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돈에
대한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과정을 영화로 담는 것과 성욕을 쫓아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한 남성을 다루는 영화, 이런 두 영화가 있다고 했을 때 성욕의 끝은 어디인가를 바라보는 그 남성을 다룬 영화는 완전 저질 취급을 받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태용 연구원께서 그러면 네. 한국 사회에서 나름 거장인데 이거는 되게 좋은 에로티시즘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감독이 있나요? 저는 그냥 개인적 생각인데 네. 정말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에로티시즘 네. 한 분 계시는데 네. 이거 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딱히 그건 아닌데. 네. 혹시 이태영 감독입니까? 예, 미래 제가 그럴 거고요. 네. 강한 포부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름을 말해 보시죠. 괜찮습니다. 김기덕 감독님? 김기덕 감독님. 그렇죠. 김기덕 감독 영화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야하다면 야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에 대한 평가는 항상 극단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세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면 김기덕 감독님 영화는 그냥 쓰레기 영화 취급을 계속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의 영화가 잔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렇죠. 저는 그분 영화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영화가 실질적으로 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한국 영화가 수익을 낸 것 중에서 그 사람 영화가 가장 많이 수익을 낸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서 잘 팔리는 영화 중에 하나. 근데 그 영화 한 장면 중에 혹시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아픈 소녀가 그 소년이 있는 절로 들어와요. 근데 그 남자애가 스님 같은 애인데 그 여자애하고 엄청나게 섹스를 벌이고 나서 그 여자가 몸이 나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남자가 그래서 그 여자가 떠나는 거 보고 막 펑펑 울고 막 그러는 장면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섹스라는 것은 금기시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활동일 수 있거든요. 그 생명활동을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산업에서 에로영화하고 포르노인데. 그리고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성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다른 욕구로 네.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먹고 싶다고 계속 이제 밥에 반찬을 먹거나 끼니를 챙기는 건 아니고 군것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성욕도 하나의 욕구이기 때문에 네. 매춘이라던가 포르노라던가 네. 이런 걸 굳이 아까 식사에 비유하자면 군것질이죠. 그리고 네. 정상적인 끼니는 이제 보통의 섹스라고 보는데,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군것질도 뭐 불법으로 규제해야 하고 그것도 음지로 밀어야 하나. 그렇죠.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네요. 오히려 사람이 욕구를 풀고 야동을 봐서 이상한 성범죄를 가지거나 이상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는 게 아니고, 그걸 풀지 못하고 계속 금지시키니까 더 이상한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금지가 곧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혹시 이태영 연구원은 덧붙일 말 좀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네. 지금 되게 좀 졸려 지금. 제가 밤을 새고 와가지고 지금 졸린다 지금. 저 그럼 불을 켜고 방송을 할까요? 많이 졸리고 현지에서 불도 꺼놓고 오후 5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에로 영화나 뭐 포르노 산업이, 제 생각에 그거 번창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쯤에도 힘들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뭐 죽어도 힘든가요? 그죠? 저희가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헬조선이 망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태영 연구원 특집이기도 하니까, 이태영 연구원이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과 삐딱 시선에서 갖고 있는 계획 같은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플랜이요? 네, 맞습니다. 플랜은 심플이죠. 심플.
간단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영단어 공부하시나봐요. 예, 어떤 계획이 있죠? 아 사실 예전에 네. 이 무비어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예, 그 제가 맞습니다. 저 I'm Scared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다들 주변에서 힘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응원해 주셔가지고 다시 힘내고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그 여배우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 무비어가 예전만큼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맛이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아 그렇죠. 제가 네. 욕을 많이 줄였어요 욕을. 네, 욕을 많이 줄여고 시도 요즘 안 쓰고 있어요. 네, 네, 예전에 시도 막 넣었잖아요 시도. 네, 네 그렇습니다. 시도 안 넣고 욕도 없고 네, 대신 영어를 넣죠 영어를. 무슨 어썸 막 뭐 프리티 막 카와이 막. 카와이 일본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세계 공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공용어죠. 네. 원래 무비어 시즌 2를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원래 시즌 2에 그 사진 늘려있어요 사진을. 아 사진. 근데 사진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무비어 시즌 2를 하는데 네, 단순히 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또 뭔가 다른. 다른 무언가 좀 첨가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고민입니다. 영화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올해는 좀 시작해야 될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 없으신가요? 단편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과 네,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네. 해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업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생계 유지가 없음. 아 생계유지. 예, 우리 시대의 문화이들은 이렇게나 힘든 게 좀 없지 않아 있죠. 확실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태영의 무비어 같은 경우 이번에 찍은 영화는 출품한 이후에 유튜브 방송국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개할 생각은 있으시죠? of course. 예, 좋습니다. 모든 걸 영어로 하고 계시고 참고로 그 고향이 어디시죠? 전 강원도 홍천입니다. 강원도 분이십니까? 예, 강원도입니다. 저 강원도 양구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서 또 지역 감정이 나오면서 둘이 급진해지고 있어요. 강원도의 두 남자가 들려준 포르노와 에로 그리고 이태영의 무비어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절대 규제하면 안 된다가 되겠네요. 절대 규제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뭐 그러니까 아예 규제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성범죄라던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의 성을 막 남자들의 성을 굉장히 추악하고 더럽고 찌질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게 너무 화나지 않나. 그러면서 요즘 드라마가 완전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잘생긴 사내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집 잘 살아, 돈 많어, 키 커, 몸 좋아. 네. 그런 새끼들이 애 딸린 유부녀나 쫓아다니는 뭐 현실에서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런 거 계집년들 그 뭐 분위 맞춰주겠다고 전형적으로 미상연구원의 견해를 듣고 계십니다. 그딴 거나 만들고 있고 이제 또 그런 거 아니면은 팔리지를 않아요. 왜냐? 드라마를 이제 여자들의 전유물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 전에 하얀 거탑이라던가. 네. 그리고 아재군요. 아재입니다. 그 하얀 거탑이라는 거 요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하얀 거탑. 뭐 아무튼. 저도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인데요. 그리고 가끔 이제 일요일 아침에 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옛날 드라마들을 이제 짤막하게 보여주는데 그때 드라마는 시대상이라던가 사람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많았던 반면 지금은 여자들의 환상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자들의 포르노 줄여서 보르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진짜 있습니까? 지어낸 게 그 정도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진짜 있어요? 제가 그 정도의 창의력이 있어 보입니까 당신네들로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해요. 제가 정권 잡으면 이놈의 여자 드라마 작가들 싹 다 가택부금 쳐넣을 거라고. 네. 여성들의 근데 아무튼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태영 연구원이 마무리 멘트 하시면서 제가요? 삐딱한 날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자기가 뭐 갖고 있는 각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밝혀주시죠. 아까 계획에 제가 한 가지 빼먹 있는데 네. 무비어 말고도 하나 더 쓸까 하는데 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왜 안 계셨습니까? 네. 제가 단편 시나리오 하나 쓸까 하는데 네. 단편 시나리오를 몇 개 써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야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그럼요. 굉장히 저의 이런 뭐랄까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변태적인 네네.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요. 네. 이태영 연구원의 단편 영화 시나리오도 연구원과 피터 시선의 충분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오늘 두 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삐딱한 날들 8번째 시간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벨의 이대희가 부릅니다. 이지의 응급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